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하루 만에 거의 부활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웹툰 관련주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존부터 실적 시즌마다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 이 부분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오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자, 2021년 첫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지금 3,000포인트 돌파했고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눈앞에 두고 있지요. 이건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1, 2월은 언제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작년도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존 종목 정리 후에 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 흐름 정확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좀 고민된다라고 하시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저희 선한스탁 같은 파트너를 선택하실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시작한 첫 번째 기수니까 기다려주신 분들 지금 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 커뮤니티 가시면 언제든지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은 삼성전자그룹, 삼성전자부터 해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하루 만에 어제 내준 부분을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벌써 3,100포인트에 가까이 왔죠. 자, 글로벌 이슈는 크게 전일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했기 때문에 바이든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연기가 나서 이게 테러 아니냐라고 해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 총재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소리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말을 IMF 총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경제 전망은 사실 쉽지는 않구나.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된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만약에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올해도 조금은 회복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IMF 총재가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 쪽은 어려운데 비해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미 회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제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컨테이너 지수랑 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4, 4분기 경제 성장률 6.5%, 전년도에 6%를 이미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연간 성장률도 중국은 2.3%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영향력은 크게 안 보셔도 돼요. 바이든 취임식 앞두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만에 외국인과 전일 매도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 어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코스피 주식 큰 물량은 아니지만 어제 2천억 대신 이제 그 전에 금요일 날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그 전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6천억 매수를 했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크게 매도하지도 않고 매수하지도 않은 겁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연초에 1월에서 2월까지는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매도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우려감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채권 시장 쪽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외국인들이 11월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3조 넘는 금액을 매수했다라고 하시는데 3조 4천억 정도를 현재 매수 중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참고하시고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은 무려 15조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매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하루 조금 매도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도를 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 2조 7천억, 2조 거의 8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2조 7천 뭐 849억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기관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형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기관 수급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코스닥 주식도 2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1.8조, 1조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 최근에는 코스피를 조금 줄였지만 비중 조절을 했어요. 최근에 워낙 뭐 급등을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비중 조절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있다. 보통 통상적으로 1월에서 2월 한 둘째, 셋째 주 정도까지는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거나 한 거 없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좀 이제 작년 내내 채권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아주 강력한 매도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강력한 매도는 아니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자연스럽게 일부 매도 일부 매수하면서 교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에는 연일 매도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충분히 뭐 외국인들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가 지수가 급등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500억을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쪽에 지금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2.6%대가 상승을 했는데 반밖에 못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삼성전자 다시 봐야겠죠. 어제 이재용 부회장 뭐 실형 받으면서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 뭐 8만 한 2,500원 요 정도 유지해주면 괜찮다. 여기에 뭐 공교롭게도 21선도 이 근처에 딱 붙어 있는데 여기만 유지해주면 괜찮다. 근데 건드리지도 않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탈하더라도 한 3일 만에 빠르게 회복한다? 괜찮은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 구간을 유지해주고 위쪽에 대신 이제 87,500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87,500원, 88,000원 이 구간을 회복해야지만 이제 이 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대신 오늘 어제 뭐 개파락하고 음봉 나온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강한 양봉을 세워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은 괜찮고 아니면은 이 아래에서 기간 조정을 받아도 괜찮다. 삼성전자는 어차피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뭐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도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10만 원 가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많이 못 갑니다. 그러면은 강한 조정을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조금 쉬는 구간을 만들고 돌파한 다음에 만약에 빠르게 돌파한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조금 쉬는 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안정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언제든 슈팅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그룹 쪽에서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 SDI나 이런 쪽은 괜찮아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일 이렇게 개파락 나오고 밀렸지만 3.68% 강한 반등이 나왔죠. 삼성 이제 전기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는 괜찮아요. 삼성전기도 바로 뭐 20만 원 회복해주면서 뭐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뭐 나쁘다는 아닌데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차라리 삼성물산 같은 거를 차라리 좀 주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이제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최악은 아닙니다. 오늘 반등이 좀 약했는데 그래도 21선 아래쪽에서는 저점 매수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14만 원 정도는 잘 유지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이게 나빠서 뭐 하락한다가 아니고 상승이 조금 정체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빠르게 15만 원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의견은 그냥 우려감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5만 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반등이 좀 약했다. 대신 아랫골이 길게 단 건 좋다. 그러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면 또 이렇게 좀 쉰 다음에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경영권 승계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 SDS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삼성물산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삼성생명, 삼성 SDS 쪽인데 저는 삼성 SDS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지금 이미 오고 있지요. 그러면은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4차 산업혁명의 비중을 둘 수 있는 쪽은 삼성 SDS를 본다. 그리고 경영권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면은 SDS를 좀 키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이제 급하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좀 약했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쉬었으면은 적어도 요 20만 원이 아니고 한 20만 5천에서 21만 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회복해 줘야 되는데 그 정도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21만 원 회복되면은 괜찮아요.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거 종목 보실 때 그래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78,000원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온 거는 그나마 나은데 82,000원을 회복해야지 다시 갈 수 있는 거가 아니면은 조금 약하다.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횡령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형을 받은 것인데 뭐 이상하기로는 뭐 조심스럽지만 뭐 광복절 특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년 6개월 중 1년을 살았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죠. 7개월 정도 더 있으면은 이제 광복절인데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형을 이제 2년 6개월 중에서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를 이제 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DI, 삼성전기 등등 이런 그룹주들은 양호한데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생명 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말씀드린 가격권 회복될 때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말씀드린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우려감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투자하시고요. 현기차 그룹이 요즘 굉장히 좋죠. 현대차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3월부터 본격 양산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얘기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이제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2019년까지만 해도 현대차 그룹을 안 좋게 보다가 이제 수소 쪽에서 메인을 수소가 아니라 전기 쪽으로 이동을 하면 현대차 그룹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수소를 자꾸 메인으로 가려고 해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소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기는 당장 우리 생활에 다가올 수 있는데 수소는 조금 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수소가 주고 전기가 부로 가고 있었는데 2019년까지 이게 임원진들도 이 두 개로 나뉜다. 파벌이 나뉜다. 근데 수소 쪽이 우위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정권에서 뭐 수소 경제하면서 밀어주니까.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 바꾸면 돼요. 수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소도 당연히 가는데 기술력 좋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죠. 전기가 주가 되고 왜냐하면 빠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잡힐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으니까 수소 같은 경우도 하되 이걸 부로 삼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수소와 전기가 뒤바뀐 게 드디어 2020년에 뒤바뀌는 모양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기가 메인이 되면은 아마 현대차는 밸류를 다시 측정받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이 봄에 계속 못 올라갈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배터리 3사 수장들이랑 이제 계속 이제 정의성 부회장이랑 회동을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생각보다 못 올라가네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주가를 재평가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한동안 계속 못 올라갔었죠.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좀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올라가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뭐 거의 급등주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요 18만 원대까지는 올라와서 한동안 쉬었고 18만 원 넘어가면 이제 20만 원대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18만 원 넘어서 한번 저항받고 그 다음에 아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올해 초에 굉장히 뭐 대형주들이 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현대차 못지않게 기아차 저는 원래 현대차보단 기아차를 더 선호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 탄력 같은 경우도 좋고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기아차가 생각보다 선전을 뭐 많이 합니다. 좀 이제 기아차가 뭐 과거부터 한 10년 전부터 해서 뭐 소울이라던가 뭐 소렌토라던가 이런 SUV라던가 좀 소형 준중형 소형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단보다는 뭐 소형차나 아니면 이제 SUV 쪽으로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기아차가 좀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시장이야 뭐 현대차지만. 그래서 기아차가 이제 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좀 더 좋았는데 기아차가 오늘은 좀 만회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아차가 셌다고 기아차가 무조건 더 좋냐? 아니에요. 현대차는 먼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늘 기아차가 올라온 게 만에 대해서 키높이를 맞춘 정도가 된 겁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그 플랫폼 관련해서는 현대위아 쪽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쉴 타이밍이 됐는데 오늘까지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해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는 좀 더 정직하게 이런 부분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치고 달려서 뭐 10만 원 넘어가서 뭐 한 번 더 치고 간다 그럼 슈팅 과정이라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 아예 이렇게 한 차례 이제 강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기보다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심호흡. 제가 우리 달리기 항상 비유를 해드리죠. 1km를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한다라고 하면 숨도 가쁘고 보통 이렇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니까 심호흡도 하고 마사지도 해줘야 또 달린다. 그게 조정 구간이고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올라왔으면 빠르게 올라왔으면 45,000원에서 지금 2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위아도 한 템포는 좀 쉬었다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금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고 더 갈 자리도 있어요. 근데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심호흡을 하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는 차라리 글로비스나 이런 쪽을 조금 시선을 돌려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실적 시즌마다 계속 말씀드리기 웹툰 관련주 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스터 블루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이렇게 붙이고 있죠. 관련주들 키다리 스튜디오나 DNC 미디어가 오늘은 좀 더 좋았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웹툰 쪽이 왜 좋냐?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랑 이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된 것처럼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요즘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게임 말고 또 뭐 넘어가요?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웹툰 하나로 성공을 하면은 다양한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산업을 넓혀갈 수 있다. 협업을 하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뭐 DNC 미디어 이 세 종목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째 작년 3분기부터 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 전에는 그냥 순수 웹툰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의 뭐 게임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이런 것처럼 콘텐츠 쪽으로 더 발전한다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속 보이는 게 OTT 시장 계속 좋아지고 있죠. 지금 계속 리레이팅 받고 있는데 A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즈X 스토리나 위즈X 스튜디오나 J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쪽이 리레이팅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웹툰 관련주랑도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게임주들 이제 신작 게임들 많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95만 원 넘어가면은 100만 원 시대 올해는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는데 벌써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와 E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100만 원 시대 열릴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콘텐츠 쪽으로 진출한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산업을 다양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쪽, 금융 쪽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이제 저는 건설주, 뭐 GS건설이나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 뭐 리레이팅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도 대장은 GS건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죠. 뭐 조금 더 갈 자리는 있으면 계속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 상승한 다음에 쉬는 구간. 이렇게 쉬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긴 한데, 건설주보다는 여러분들이 SOC 쪽 투자 쪽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뭐 건자재주라던가 그런 쪽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4대 간목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화공영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과거에 뭐 4대 강주였는데 복원할 때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이화공영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 당시에 뭐 특수건설, 그리고 삼목전공 같은 경우 이제 삼목 S폼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죠. 삼목 S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울트라건설 이런 종목들은 뭐 상장 폐지돼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슈를 받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 IS 동서나 뭐 이런 종목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남북경협주로 자꾸 엮여 있어서 그런데 SOC 투자하면은 이쪽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공공재개발이랑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쪽으로 해서 설 연휴 이전에 특단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성신양해라던가 쌍용양해, 그리고 뭐 하츠 같은 종목 같이 말씀드렸었죠. 뭐 그리고 하츠의 뭐 회사인 뭐 벽산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기존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뭐 대림 비엔코나 이런 종목들이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다음에 조금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운주가 작년에 컨테이너 지수, 이 물동량이 이 택배가 좀 활발해지면서 컨테이너 지수가 굉장히 좋았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계속 좋아진다. 컨테이너 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해운주는 대한해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한해운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차례 상승했다가 좀 쉴 때, 이렇게 컨테이너 관련주들은 쉴 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해운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고, HMM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한해운, 이렇게 HMM, 현대상선이죠.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BDI 지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BDI 지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작년 말에 말씀드렸는데, 연말부터 해가지고는 좀 좋은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먼저 한번 치고 갔죠. 그리고 휴식 구간 한 차례 더 강세, 그리고 지금도 휴식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BDI 지수는 이제 너무 최악이어서 이제 회복되는 일만 남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뭐 페노션 같은 경우 이제 하림지주에서, 기존에 STX 그룹이었는데 하림지주에서 인수를 해갔죠. 그러니까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풍산이나 고려아연 쪽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풍산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자꾸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요거는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조정받을 때 매매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률이 뭐 가장 앞서는 쪽은 아니에요. 근데 꾸준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42만 원 내려왔는데 42만 원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42만 원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상사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셔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이 기존의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좀 유명한 미생이라고 있죠. 웹툰이랑 드라마로 유명한 이 미생의 모태가 되는 이제 회사가 아닌가. 그때 원 인터내셔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미생의 모태가 되는 그 상사업체가 대우 인터내셔널 그 당시에, 그리고 포스코가 인수를 해서 포스코 대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재작년에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상사업체는 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되는 쪽 중에 대장은 아니어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만 하지 않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G상사나 현대상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이제 그린리들 쪽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휴캠스가 대장이고 얘가 좀 안정적인 종목이고 후성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불화수소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한솔홈데코나 이건산업이나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KGTS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린유질 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섹터 말씀드릴 때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조정 구간에서 말씀드릴 때가 많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상승했으니까 매수가 아니라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 기다리는 방법 기본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 1개월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된다. 왜 조정이 이렇게 짧게 끝나면 좋겠지만 뭐 한 3개월, 4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는 바로 튀어오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좋았던 섹터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해당되는 올해도 좋은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좋았다고 해서 올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좀 교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다시 한번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가 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하단에도 저희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영상 제목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 이 링크가 있으니까 모바일로도 보시면 되고 PC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